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외기를 꾸준히 걸어온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19주년을 맞아 1일 플러싱 메도 코로나파크에 있는 연회장 테렌스 온더파크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과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이날 행사에는 뉴욕과 뉴저지 인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19년 동안 줄기차게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참여센터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뜨거운 사랑과 지원으로 성장했고 또 이제부터는 전국의 한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뉴욕과 뉴저지 동포들의 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지역 캠퍼스를 한인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캠퍼스를 다니면서 우리 미주 동포의 정치력 신장, 권익 신장을 위한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할 계획이고, 전국적으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080 캠페인, 뉴욕과 뉴저지에서 저희들이 수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우선적으로 전국 규모의 한인 네트워크 강화와 강한 한인을 위한 첫걸음인 결집된 정치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각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캠퍼스를 다니며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율 80%를 의미하는 8080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그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런 의지를 담아 이날 만찬 주제도 지역적 활동 전국적 존재감으로 정하고 앞으로 활동 비전을 축약해서 전달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한인 정치력 신장의 공로로 이지향 휴스턴 한인의 수석부회장과 임소정 워싱턴 지부 한인연합회장에게 풀뿌리 지도자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뉴욕주 상원의원인 호세 페랄다와 토벤 스타비스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피러구 뉴욕 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뉴저지에서는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이,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김기환 총영사 등이 함께해 시민참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인 호아킨이 북상함에 따라 미동부 해안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CNN 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바하마 군도를 휩쓴 호아킨은 2일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를 거쳐 3일 오전께 미 동부 해안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일 오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와 5일 오전에는 뉴저지, 뉴욕 해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동남부 조지아주부터 매사추세츠주까지 14개 주가 호아킨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현재 호아킨의 위력과 진로를 볼 때 제2의 샌디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대 과학으로도 허리케인의 위력을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오전 오리건주 로스버그의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26살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이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용의자의 신원이 크리스 하퍼 머서라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의 신원에 대해 함구 중이며, 머서가 이 학교 학생인지 여부와 이 학교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서가 기독교인만 구분해 살해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범행 동기가 종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자인 애너스테이지아 보일란의 부친은 CNN을 통해 머서가 강의실에 들어와 교수를 쏘고 학생들 중 기독교인만 일어나게 한 뒤, 좋아,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1초 뒤에 신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해당 학생들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도 트위터를 통해 범인이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본 뒤 그렇다고 답하면 머리를 쐈고 아니다라고 답하면 다리를 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선은 한 데이트 사이트에 자신에 대해 믿는 종교가 없고 혼혈이며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 조직화된 종교를 싫어하는 모임에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머선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권총 3정과 소총 1정, 장시간 총격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탄약을 소지하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교 건물 2개 동을 돌아다니며 최소 2개의 강의실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했습니다. 머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당국은 그가 사살됐는지 아니면 자살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머선을 포함해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현재까지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7명의 부상자 중에 3명가량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0명이 숨진 오리건주 대학 총기 난사 사건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기 규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총기 규제 주장을 비난하거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정말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왠지 이런 총기 난사는 이제 일상이 됐고 우리는 무감각해졌다며 여기 단상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내놓는 것조차 결국 일상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누군가의 손에 총이 있도록 쉽게 쥐어지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총기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 같은 대량 살인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총기 규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폭력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러로 목숨을 잃는 미국인보다 총기 사건으로 숨지는 미국인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2일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간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 6,545명인 반면 테러로 숨진 희생자는 313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통계상으로도 총기 희생자가 테러 희생자보다 1,011배 정도가 많은 셈입니다. 미 웹사이트 총기 난사 추적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일 현재까지 총 274일 동안 29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1건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이는 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친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4명 미만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총기 사건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총기 관련 사이트인 총기 폭력 조사를 보면 이날 현재 미국 내에서 39,530건의 크고 작은 총기 사건 사고가 발생해 9,956명이 숨지고 22,27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중 우발적인 사고는 1,390건에 불과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인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안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페르난도 샌들, 이사이아스 리베라, 조이 크루스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맨해튼과 브롱스에 있는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아파트나 호텔 등지에서 만나 최루성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나서 반복해서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뒤에는 여성들이 가진 금품이나 지갑 등을 빼앗았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시민권자인 한국계 여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미국 청년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영상이 2일 유튜브에 올랐습니다.
미국 청년들과 함께하는 통일 공공 외교라는 제목의 5분 33초짜리 한국어 영상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가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방크는 앞으로 육자 회담국인 러시아, 일본 청년들에게도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퍼뜨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허리케인으로 인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